어머님, 그 카드는 오늘부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관리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현재 결제가 제한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며느라, 너 지금 이거 무슨 장난이니? 카드가 왜 멈춰 있어? 지금 당장 풀어놓으렴. 어머님, 저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가정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고급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의 손에 들린 검은 카드 한 장이 직원의 단말기 위에서 조용히 거절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그 드넓은 로비의 천장까지 치고 올라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조각 하나하나에 부딪혀 작은 파편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촌의 제 공방 책상 앞에 앉아 어머님의 떨리는 숨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은 여러 번 같은 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며느라. 제가 8년 동안 이 세 글자로 불릴 때마다 그 소리 안에는 언제나 고유한 질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지시였고, 어떤 날은 생색이었고, 또 어떤 날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화기 너머의 그 세 글자에는 처음으로 당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의 떨림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는 제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둔 한 장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오후 가정법원에서 접수 확인 도장을 받은 이혼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접수 번호가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 몸 안에 조금씩 쌓여온 모든 계산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마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한번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야, 문유리. 너 지금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냐? 당장 카드 풀어놓지 못해. 지금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망신인지 알기나 해. 저는 어머님의 그 호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카드는 제 명의였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 명의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은 오늘 오전 9시에 정식으로 제가 회수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제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년 동안 제 몸 안에 쌓여있던 어떤 고요한 힘이 드디어 제 혈관 끝까지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공방 창밖으로 스며드는 늦가을의 맑은 햇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의 카드가 멈춘 그 순간 제 인생은 비로소 저의 것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 안쪽에는 작은 금속성 물체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USB였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안에 무엇을 담아왔는지를 오늘 오후 진세라 변호사님께 건네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천천히 닫으며 오늘을 위해 준비해 온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오늘 출고될 가죽 가방 7개가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 앞 정적도, 친구분들의 당혹스러운 시선도 이제 제 인생의 무게에서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리야, 카드 명세서 정리하고 있니? 이번 달은 또 얼마나 나왔어? 이번 달 380만 원 넘었어요. 제가 쓴 건 70만 원 정도고요. 엄마가 쓰신 건데 뭐가 문제야? 내가 아들 도리해야지. 지금으로부터 9달 전 늦겨울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공방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옆에 월말 카드 명세서 출력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편집숍의 매출 정산과 입출금 대조, 거래처, 대금, 지급 예정 일정까지 제 공방의 격리 업무는 언제나 제가 직접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는 냉장고 앞에서 생수병 뚜껑을 돌려 여시며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엄마가 쓰시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 저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세서의 한 줄 한 줄을 손끝으로 짚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의 숫자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치 명세서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주도행 항공권 3장, 그 아래 강원도 고급 리조트 2박 숙박,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백화점 식품관과 명품관의 결제 내역, 그리고 프리미엄 골프 부킹 입금 이체. 이 모든 결제의 날짜가 제가 공방 작업대와 거래처 현장에 나가 있었던 평일 오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1년치 명세서를 전부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가로로 길게 펼쳐놓고 보니 그림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매달 25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의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고 그중 제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한 달 평균 7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의 이름이 놓일 법한 장소와 시간들이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한정식, 청담동의 명품관 VIP 라운지, 강원도의 프리미엄 리조트, 그리고 분기마다 반복되는 고급 안과의 시술 결제. 안방에서 나오신 남편 도연 씨는 제 어깨 너머로 명세서를 힐끗 내려다보시며 예의 그 한마디를 반복하셨습니다. 유리야, 엄마는 평생 남편 없이 사신 분이잖아. 그 정도 누리시는 건 당연한 거야. 제가 펜을 든 채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 카드는 어머님 명의가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그 말이 이 공간 안에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불쾌함, 짜증도 아니고 당황도 아닌 제 말의 정확함이 불쾌함으로 되돌아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안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은 저는 명세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반년 전, 1년 전, 2년 전 명세서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 모든 페이지를 제 앞에 펼쳐놓고
저는 새 노트 한 권을 꺼내 월별 합산 금액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제 손끝은 더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 1층으로 내려가 제 작업대 맨 아래 서랍 안쪽에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금속성 물체를 하나 끼워 두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USB 한 개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이후로 제가 보관하기 시작한 모든 기록이 하나둘 담기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의 모든 메시지, 어머님의 쇼핑 인증 사진, 결제 문자 알림 캡처, 명세서 스캔본. 저는 서랍을 천천히 밀어 넣으며 이 서랍 안에서 조용히 쌓여갈 기록들이 언젠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임을 그 새벽에 저는 이미 선명하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난 분기부터 부정 사용 의심 자동 감지 알림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혹시 명예 도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장님께서 이런 건 빠를수록 좋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명세서 정리를 시작한 다음 날 오전, 저는 공방에서 가까운 거래 은행의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기별 정기 재무 상담 일정이 이미 잡혀 있던 날이었습니다. 창구 너머에는 차 주임님이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은퇴 안경을 매만지며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공방이 개업하던 첫 해부터 제 계좌를 담당해 주신 분이었고 제 사업의 굴곡을 지난 9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상담실 책상에 앉은 직후 차 주임님은 평소의 일상적인 재무 브리핑 파일을 여시기 전에 한 장의 종이를 먼저 제 앞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지난 분기 동안 제 신용카드의 결제 이력에서 자동 감지된 이상 패턴 경고 목록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결제처에서의 반복 결제, 주말 오전과 평일 오전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 이중 결제, 그리고 한 번에 고액이 빠져나가는 특정 결제처의 반복 등장. 저는 그 종이의 내용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제 식탁 위에 펼쳐두었던 월별 합산표의 숫자들과 이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한 이상 패턴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차 주임님은 제 표정의 변화를 조용히 살피시다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업무상 드리는 공식 조언이 아니라 9년 동안 사장님 계좌를 봐 온 담당자로서 드리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조기에 받아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합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들은 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반년 전 우연한 저녁 자리에서 받아두었던 진세라 변호사님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명함을 당장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예감 하나에 기대어 가방 안쪽 지퍼에 조용히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명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명한 의미로 다시 제 손끝에 돌아올 것이라고는 반년 전에 저는 구체적으로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차 주임님은 그 명함을 한번 바라보신 뒤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장님, 이분 조남은 저희 쪽에서도 가끔 들어본 분이십니다. 차분하고 꼼꼼한 분으로 평판이 좋으십니다.
제가 사장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조언은 이분께 오늘 오후 안으로 전화 한 통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차 주임님께 정중한 목례를 올린 뒤 준비된 상담 자료의 나머지 부분을 평소와 다름없이 마저 검토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어떤 무게중심이 확실히 이동해 있었습니다. 은행 건물을 나오며 저는 공방까지 걷는 동안 내내 그 명함에 내 귀퉁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명함 위에 인쇄된 5글자, 진세라 변호사. 제 인생의 다음 장면이 이 5글자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그 명함의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드렸습니다. 통화는 3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3분 안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첫 대면 일정이 정확히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공방의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촌 골목길의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이 자료의 양은 제가 지난 8년간 맡아온 건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카드 정지와 이혼 소장 접수는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세라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서촌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광화문 뒤편 오피스 빌딩 12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비서분께서는 회의실의 긴 원목 테이블 위에 이미 제 자료를 정리할 공간을 마련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파일 2권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8년치 카드 명세서 스캔본 1권, 그리고 지난 2년간 공방의 서랍 안 USB에 차곡차곡 담아온 증빙 기록을 출력한 파일 1권. 진 변호사님은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2권의 파일을 양쪽으로 나누어 펼치셨습니다. 그분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시는 속도는 놀라울 만큼 일정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오로지 숫자와 날짜와 패턴만을 따라가는 그 시선의 결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9달 동안 혼자 공방 사무실에 앉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던 합산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전문가의 손끝을 거쳐 하나의 사건 파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감각이 선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자료 검토가 끝난 뒤 진 변호사님은 의자를 약간 뒤로 기대신 채 잠시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오늘의 전략 구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리 씨, 이 사안의 핵심은 속도도 감정도 아닙니다. 동시성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명예 사용 기록의 법적 증거화. 이 3가지가 같은 날짜에 맞물려 움직여야 상대편의 이성적 대응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으며 그분이 제시해 주신 전체 타임라인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려보았습니다. 첫째, 이혼 소장의 법원 접수. 둘째, 같은 시각 카드사 앱에서의 가족 카드 일시 정지. 셋째, 공방 서랍 안 USB에 보관된 2년치 기록, 원본의 변호사 사무실 이관. 이 3가지가 정확히 같은 날 오전 9시에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 합의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저는 진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안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진 변호사님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기 직전 저를 한번 돌아보시며 짧게 답해 주셨습니다. 유리 씨, 그 집안 사람들이 유리 씨를 화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때 화를 내시면 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방 안으로 조용히 접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의 골목길은 어느새 초봄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의 나무 문을 열며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반제품 가죽 가방 한 점의 바느질 라인을 잠시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가죽은 한 땀 한 땀을 기다려주는 재료였습니다. 서두르면 바늘 자국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바늘 자국은 완성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결정들도 이 가죽의 바늘 자국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한 땀 한 땀 놓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작업대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말순아, 이번 주 한정식 모임은 어디로 잡았니? 저번 그 강남 집은 정말 근사했어. 이번엔 청담동에 새로 생긴 오마카세로 예약해뒀어. 우리 며느라기 카드로 결제하면 돼. 말순아, 그 카드 정말 내 며느리가 알고 쓰는 거 맞지?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민감해. 같은 시기 서울 강북의 한적한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박말순 여사께서는 거실 소파에 친구분 박경자 여사와 고영의 여사를 마주 앉히시고 낮게 들려오는 피아노 음악 사이에서 백화점 카탈로그의 페이지들을 하나씩 넘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훗날 진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복원된 타임라인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어머님의 그 하루를 차분하게 풀어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입니다. 어머님과 경자 여사께서는 그날 오후 백화점 명품관에서 2시간 남짓을 보내셨습니다. 카탈로그로 미리 골라두신 구두 한 켤레, 가방 한 점, 그리고 경자 여사께서 며칠 전부터 눈독 들여오셨다는 스카프 한 장까지 카운터 앞에서 어머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제 명의의 검은 카드 한 장을 자연스럽게 꺼내 올려두셨습니다. 결제가 승인되는 그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님의 얼굴에는 언제나 같은 종류의 만족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것이라는 오래된 확신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담동의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서 어머님께서는 코스의 마지막 접시가 나올 무렵 친구분들을 향해 천천히 카드를 꺼내시며 한마디 얹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효자라서 나를 잘 봐줘. 이 카드는 내 며느리 카드인데 며느리가 나한테 드릴 도리는 다해. 경자 여사께서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며 어머님의 그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님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고영의 여사께서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평소보다 한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말순아, 내가 예전부터 한 번은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말해야겠다. 그 카드 정말 내 며느리가 흔쾌히 쓰라고 한 카드니.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 카드를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카드 명세서는 그 카드 명의자한테 매달 꼬박꼬박 가는 거야. 젊은 애들 요즘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해. 영의 여사의 그 말씀이
식탁 위의 공기를 한번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작게 콧방귀를 뀌시며 영애 여사의 말씀을 옆으로 밀어두셨습니다. 얘는 왜 그래?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여자냐? 영애 여사께서는 그 이상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녁 자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에 경자 여사께서 앞서 가시고 어머님과 영애 여사 두 분이 잠시 뒤에 남으셨을 때 영애 여사께서는 어머님의 팔을 가볍게 잡으시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남기셨습니다. 말순아, 한 번만 더 부탁이다. 내 며느리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살아라. 그 말이 그 골목의 봄바람 사이로 흩어지는 동안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경자 여사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께서는 댁으로 돌아가 거실 소파 위에 앉으신 채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낮에 찍으신 백화점 구두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습니다. 그 사진들을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리실까 말까를 잠시 고민하시다가 결국 올리지 않으시고 갤러리 폴더에 그대로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 저장 버튼이 눌리던 바로 그 시각, 저는 공방 1층 작업대 맨 아래 서랍 안쪽에 USB에 오늘 하루치의 가족 대화방 기록과 결제 승인 문자 캡처를 새 폴더로 정리해 넣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밀어넣는 제 손끝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유리 씨, 오늘 오전 9시에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 한 잔부터 드시지요. 이혼 소장 접수 확인 알림이 뜨는 순간 카드사 앱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 보관해 두신 그 기록, 오늘은 제 사무실로 직접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진 변호사님을 처음 뵌 뒤 정확히 3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8시 45분, 저는 공방 2층의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 한 대와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업대에서 방금 꺼내 온 손톱만 한 크기의 USB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촌 골목길 위로 초봄의 맑은 아침 햇살이 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의 박동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진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한 통이 제 휴대전화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법원 접수 서류 제출 완료. 접수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의 가족 카드 관리 메뉴에 미리 들어가 대기시켜 두었던 손가락을 단 한 번 짧게 움직였습니다. 가족 카드 전체 일시 정지.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네 글자가 떠오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매달 월말이면 제 공방의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한 장 한 장의 명세서들이 오늘 이 두 번의 버튼 입력으로 하나의 종결점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의 골목길을 조용히 바라보며 제 공방이 이 거리에서 버텨온 9년의 시간을 아주 짧게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올려둔 USB를 손에 쥐고 공방의 문을 잠근 뒤 광화문 뒤편진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의 무게가 오늘 제 손바닥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묵직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밤 저는 이 USB의 하루치의 기록들을 조용히 옮겨 담아 왔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어머님 쇼핑 자랑 메시지, 백화점 결제 승인 문자 알림의 원본 캡처, 그리고 어머님께서 당신의 카카오 프로필에 직접 올리셨던 여행지 사진들까지. 진 변호사님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그 USB를 변호사님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진 변호사님은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시더니 저를 향해 고요하게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유리 씨, 이 안의 기록들은 오늘부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장의 재산 분할 청구 근거로도 쓰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유리 씨가 지난 2년 동안 이 작은 조각 안에 담아오신 모든 시간이 이제 제 손을 통해 법의 언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 창가에 놓인 차 한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지난 9달 동안 식탁 앞에서, 공방 2층에서, 그리고 늦은 밤 작업대 앞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오늘 이 차 한 모금의 온도 안에서 비로소 잔잔하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진 변호사님께서는 USB를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아 봉인한 뒤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유리 씨, 이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유리 씨께서는 공방으로 돌아가셔서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제 휴대전화가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응답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님의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카드 결제가 거절되던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오후 3시경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고요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직원이 자꾸 저 얼굴 하는 거 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다른 카드 꺼내봐라. 이 카드는 8년 내내 잘 쓰던 카드야. 이럴 리가 없어. 단말기가 고장 난 거겠지. 말순아, 내가 예전부터 한 번은 말했잖니. 그 카드는 내 며느리 카드라고 했잖아. 1화의 리조트 로비로 장면이 되돌아갑니다. 평창의 고급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어머님 박말순 여사의 손에 들린 검은 카드 한 장은 두 번째 단말기에서도 똑같이 거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원분께서 조심스럽게 건네시는 안내 멘트가 세 번째로 반복되고 있었고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은 어머님의 굳어가는 표정 위로 잔인할 만큼 밝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통화는 이미 한 차례 끊어진 뒤였습니다. 경자 여사께서는 어머님의 옆에 바짝 붙어 서신 채로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말순아, 그냥 다른 카드 하나 꺼내봐. 아무거나 돼. 내가 당장 현금 뽑아올까? 경자 여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님의 자존심을 어머님 본인의 체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식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한참을 뒤지신 끝에 오래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다시 올려두셨습니다.
직원분께서는 단정한 예의로 그 카드를 단말기에 넣으셨지만 잔액 부족이라는 화면이 다시 한번 그 안에 떠올랐습니다. 경자 여사께서는 그 순간 한쪽 발을 살짝 뒤로 빼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지난 40년 가까운 두 분의 우정이 어떠한 무게로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지가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볼 일이 좀 있어서 잠깐 객실 올라갔다 올게. 경자 여사께서는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본인의 캐리어 바퀴를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총총히 사라지셨습니다. 로비의 카운터 앞에는 어머님과 영애 여사 두 분만이 남으셨습니다. 영애 여사께서는 어머님의 어깨에 한 손을 가만히 올리신 뒤 로비 한쪽의 빈 소파 쪽으로 어머님을 천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캐리어 두 개가 바퀴 소리를 낮춘 채 대리석 바닥 위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소파에 나란히 앉으시자마자 영애 여사께서는 가방 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한 개를 꺼내 어머님의 두 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드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캔의 온도를 한참 동안 손바닥으로 쥐고만 계셨습니다. 영애 여사께서는 그 옆에서 평생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님을 향해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말순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혼내려는 게 아니야. 내가 청담동 오마카세 그날 말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그때 내 팔을 잡고 뭐라고 했지? 내 며느리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살아라. 오늘 이 카드가 멈춘 건 내 며느리가 너한테 갑자기 나쁘게 군 게 아니야. 내 며느리가 8년 동안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더 이상 카드를 맡겨두지 않기로 한 거야. 어머님의 두 손 안에서 캔커피의 표면에 얇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캔의 뚜껑을 여시지 않은 채 그 물방울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어머님의 결제 내역 한 줄 한 줄 뒤에 어떠한 시간들이 놓여 있었는지가 오늘 이 리조트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한 번에 역순으로 재생되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훗날 영애 여사께서 제게 전화 한 통을 통해 차분히 전해주시는 그 장면의 결은 오늘 이 로비의 정적을 제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밀도로 새겨 넣어주게 됩니다. 영애 여사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을 덧붙이셨습니다. 말순아, 오늘 밤 한숨 푹 자. 이런 날은 울어도 돼. 우리는 늙었지만 사람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한마디를 들은 어머님께서는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리조트 로비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어머님의 그 숙여진 고개가 만들어낸 실루엣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그 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실루엣이었습니다. 어머니, 새 아파트 계약은 이번 주 안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당분간은 원룸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는 제가 따로 계좌로 송금해 드릴 겁니다.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부산 본사 장기 출장 내려갑니다. 몇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정확히 3주 뒤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 역시 직접 보지 못했지만 훗날 진 변호사님께서 조용히 정리해 주신 시간의 기록들을 통해 그날의 공기를 제 나름의 언어로 다시 구성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박말순 여사께서는 서울 강북의 한 오피스텔 1층 작은 원룸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캐리어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가 어머님의 옆에 어정쩡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원룸에 들어오시기 바로 사흘 전, 지난 15년을 함께 지내오신 강북의 그 넓은 아파트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아드님 이도현 씨께서는 그 식사 자리 끝에서 어머님께 짧은 2문장을 건네시고는 본인의 캐리어를 끌고 먼저 아파트를 떠나셨습니다. 부산 본사의 장기 프로젝트 일정은 이미 이혼 합의 단계에서 조율이 끝난 상태였고 어머님께서는 그 일정을 오늘에야 처음으로 상세히 들으셨습니다. 원룸의 현관문을 여신 어머님께서는 4걸음이면 벽 끝에 닿는 작은 거실을 한참 동안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이부자리를 펼 수 있는 한평 남짓한 공간. 이 모든 사물들이 어머님의 지난 8년과는 전혀 다른 속도의 시간을 이제부터 어머님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캐리어의 지퍼를 열지 않으시고 먼저 작은 식탁 앞에 의자를 하나 꺼내 앉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방 안쪽에서 꺼내신 것은 한 권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남편분 사별 직후부터 어머님 본인 명의로 단 하나 남아있던 주거래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통장을 양손으로 펼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잔액란에 찍혀 있는 숫자 하나가 그 작은 원룸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어머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47만 원. 어머님의 손끝이 그 6자리 숫자 위에서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분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지난 15년 동안 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 명의의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 도현 씨께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태였고 제 명의의 그 검은 카드 한 장이 어머님의 일상을 거의 모든 방향에서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룸의 식탁 위에 펼쳐진 통장의 잔고는 어머님의 지난 15년이 실제로는 어떤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것인지를 한 장의 숫자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통장을 천천히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드시고 아드님 도현 씨의 번호로 전화 한 통을 거셨습니다. 신호는 여러 번 울렸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도현 씨 쪽에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문자의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신 뒤 휴대전화를 엎어 식탁 구석에 조용히 밀어두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께서는 원룸의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달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창문 바깥의 골목길로는 낮은 자동차 소음과 식당의 불빛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캐리어의 지퍼를 여신 뒤 그 안에서 아주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오래전 남편분께서 공방 장부로 쓰시던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전히 몇 장의 빈 종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빈 페이지를 한 장 펼치신 뒤 볼펜 한 자루를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셨습니다. 펜을 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그 빈 페이지를 바라보시는 것까지만이 어머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말순아, 오늘 나 여기까지만 올게. 다음 걸음은 내가 혼자 걸어봐야 해.
미안하다는 말은 글로 써야 힘이 생기는 거야. 말로만 하면 그냥 흩어져. 말수나 내 며느리가 그 메모를 받는 순간 내가 처음으로 내 며느리한테 한번 진짜 사람으로 서는 거야. 47만 원의 통장을 마주하신 밤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박말순 여사의 원룸 식탁 위에는 낡은 장부 노트 한 권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옆에 볼펜 한 자루가 어머님의 손끝에 조용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펜 끝을 종이 위에 여러 번 올리셨다가 다시 거두셨습니다.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지난 열흘 내내 머릿속으로 굴리고 계셨던 참이셨습니다. 그 아침 일찍 영애 여사께서 이 원룸을 찾아주셨습니다. 손에는 떡 한 봉지와 따뜻한 보리차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애 여사께서는 식탁 앞 의자에 앉으신 뒤 어머님의 장부 노트를 한번 힐끗 내려다보시고는 앞서 적어드린 그 한마디를 어머님께 남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커피 한 잔을 다 드신 뒤 원룸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영애 여사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어머님께서는 창문 너머로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침내 펜을 드셨습니다. 첫 줄에 적힌 글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 항공권 3장. 그 아래 줄 강원도 프리미엄 리조트 2박. 그 다음 줄 강남 호텔 한정식월 2회. 그 아래 줄 청담동 명품관 구두 2켤레, 가방 1점, 스카프 1장. 그 아래 줄 프리미엄 안과 시술 분기 1회. 그 아래 줄 골프 부킹 입금 월 2회. 어머님께서는 지난 8년의 기억을 한 장 한 장 더듬어 가시며 당신께서 누리셨던 모든 순간들을 한 줄의 숫자로 노트 위에 옮겨 적고 계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결제 금액을 스스로 확인해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대강의 금액만을 옆에 함께 적어 내려가시는 것이 오늘 이 노트 위에서 어머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대강의 숫자만으로도 한 해의 합산은 3,5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8년을 곱셈하시는 순간 펜을 쥐고 계시던 손끝이 가볍게 멎으셨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노트의 오른쪽 하단에 어머님의 흔들리는 글씨로 작게 적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노트의 맨 마지막 줄에 세 글자만을 따로 적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의 획 하나하나가 어머님의 연세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그 글자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한 번 더 천천히 더 쓰셨습니다. 두 번째 쓰신 글씨도 여전히 흔들렸지만 첫 번째보다는 한결 차분한 결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신 뒤 준비해 두셨던 흰 봉투 한 장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으셨습니다. 봉투의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봉투의 주인은 봉투의 바깥이 아니라 봉투 안에 그 종이 한 장만으로 정해지는 자리라고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흔들리는 손끝으로 조용히 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님께서는 서촌 골목길의 제 공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공방 안쪽 작업대 앞에서 가죽 한 점의 바느질 라인을 따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머님의 실루엣이 어른거리던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으셨다가 내려놓으시고 다시 잡으셨다가 또 내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어머님께서는 손잡이를 끝내 돌리지 않으시고 대신 품 안에서 그 흰 봉투 한 장을 꺼내 유리문 앞에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셨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유리문 안쪽에서 어머님의 뒷모습이 서촌 골목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 씨, 오늘 이 간판 거시는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도 이쪽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장님 공방 2층 창문 쪽으로 햇살 드는 시간대가 오후 3시예요. 그때 커피 한 잔 드시러 꼭 오세요. 유리 씨, 이 봉투는 서랍에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판 옆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니까요. 어머님께서 공방 앞에 봉투를 놓고 돌아서신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초여름의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촌 골목길 안쪽에 작은 2층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 본점 공방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새 2호점이었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까지 진 변호사님과 차주임님 그리고 저의 오랜 거래처 사장님 두 분께서 함께 모여주신 자리에서 저는 오늘의 이 간판 제작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간판을 꺼는 인부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마지막 나사 하나를 돌리시는 동안 저는 건물 앞의 벽면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 위에는 제가 여러 날에 걸쳐 직접 도안을 잡은 글자들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유리 가죽 공방 2호점. 글자 아래에는 가죽 한 점의 바느질 라인을 형상화한 작은 그림 하나가 섬세한 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진 변호사님께서 첫 회의 자리에서 제게 건네주셨던 한마디 감정이 아닌 정확한 간격의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씀을 제가 간판에 도안으로 옮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본점의 단골 사장님 두 분께서 먼저 축하 화분 한 쌍을 양옆에 놓아주셨습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께서는 개업 떡 한 상자를 들고 들어오시며 지난 9년 동안 본점 공방이 이 거리의 색을 얼마나 많이 바꿔주었는지를 평소와 달리 한결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담아 목례를 올리며 이 골목 안에서 제가 지난 9년 동안 만들어 온 관계의 두께를 다시 한번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손님들이 한 차례 다녀가시고 공방이 잠시 고요해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제 새 책상 서랍의 안쪽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석 달 전 어머님께서 공방 앞에 내려놓고 가신 흰 봉투 한 장이 여전히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쪽에 접힌 종이를 오늘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흔들리는 글씨로 적힌 8년의 숫자들과 그 마지막 줄의 세 글자가 초여름 오후의 햇살 안에서 전보다 한결 또렷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은 뒤 서랍의 가장 안쪽 칸에 가지런히 넣어두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이혼 확정 서류 사본 한 부와 진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사건 종결 보고서, 그리고
제가 지난 9달 동안 식탁 위에서 한 줄 한 줄 옮겨 적었던 월별 합산표의 원본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봉투는 그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흰색 직사각형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그 서랍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난 8년 동안 제 안에 쌓여 있던 것들 중 아주 작은 한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은 뒤 2층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촌 골목길의 초여름 햇살이 간판 위의 글자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카페의 사장님께서 창가에서 제 쪽을 향해 작은 손짓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짓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용서는 오늘도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목 안에서 제가 저의 이름 3글자로 만든 새 간판 한 장이 햇살 아래 환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층위에서 저의 지난 8년에 마침내 조용히 끝맺음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2층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늘 완성된 새 명함 한 상자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 한 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 창가의 햇살 쪽으로 가볍게 들어보았습니다. 문유리 가죽 공방 대표 문유리. 8년 동안 어머님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검은 카드 위에 제 이름 3글자가 오늘 이 새 명함 위에서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화의 리조트 로비 카운터 앞에서 멈춰있던 그 한 장의 카드가 오늘 이 간판 위의 글자들을 움직인 동력이 되어 주었음을 저는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